네, 부동산 중개석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지역은요. 바로 마포구 망원동입니다. 이 지역은 호재와 수요의 가치가 아주 뛰어난 지역인데요. 먼저 마포구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이 수색과 상암 일대의 배후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입니다. 또 여기에 복합 업무타운 조성과 더불어서 문화기능 강화까지 있어서 많은 인구까지 유입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 지역의 모습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망원동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저희가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살펴보게 될까요? 네, 아파트입니다. 망원동의 아파트이고요.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 6, 7분 거리 내에 있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3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총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용 면적이 57.9이니까 24평 기준이 되죠. 아파트 24평이 되는 아주 넓은 평수의 아파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지 면적도 35.34, 10평이 넘는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매가가 6억 8,500에서 6억 8,800만 원대입니다. 현재 전세는 6억 5천만 원대 정도가 형성이 돼 있어서 전세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3천만 원대에서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실거주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입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거의 소개해드린 적이 없던 매물 아파트입니다. 이게 거주하시는 분들도 투자하시는 분들도 가장 1순위로 꼽는 투자처가 바로 아파트예요. 매물 유형이. 네, 아파트인데 심지어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거든요. 자세한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망원동입니다. 우리가 망원동은 사실 굉장히 작은 지역이지만 한강변이라는 어떤 지리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용산이나 성수동 이러한 지역들은 이미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자양동이나 망원동 같은 경우는 아직 한강변이면서 미개발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저층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라, 단독주택 그리고 작은 규모의 아파트들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굉장히 조용하고요. 또한 이 지역 망원동의 특징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해 시설이 하나도 없는 곳이 또 망원동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굉장히 쾌적한 입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렇게 6호선 마포구청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 현장에 있는 주변에는 이렇게 망원 유수지 공원이 있고요. 또 밑에는 한강공원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 망원 유수지 공원에도 인라인 트랙도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그 트랙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산책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공원입니다. 한강공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명한 곳이죠. 수상스키를 탈 수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또 볼거리도 상당히 많은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가면 이러한 공원들을 다 이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쾌적성도 가지고 있고 동네 자체가 주거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합니다. 주변에 초등학교라든가 주민센터가 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편리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또 이렇게 조용한 동네이면서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수요가 유난히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역에 이렇게 홍대 상권이 연장되어 와서 망리단길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색 있는 상권이 형성이 되었죠. 단독이나 빌라 같은 데에 좀 아이디어가 좀 톡톡 튀는 그러한 카페나 맛집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평일에는 이렇게 공원을 이용하고요. 주말에는 이런 데에서 뭐 브런치도 마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입지적으로 이렇게 주거 환경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점 말고도 이 입지가 주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입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포구청역에서 바로 옆이 바로 미디어시티역이죠. 여기는 상암 수세, 거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지금도 일자리가 많지만 앞으로도 일자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 지역에서 주거지를 선택할 때 아주 접근하기 쉬운 그러한 지역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합정역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2호선을 이용해서 강남이라든가 또는 12대 지역으로 나가기도 상당히 좋은 노선을 가지고 있어서 철도 교통 라인도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주변에 대학병원도 있고 그래서 학교라든가 병원 이런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이 상암 수색과 인접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리적인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상암 수색은 우리가 이 3도심을 빼고 나서 7광역 중심이 있죠. 그래서 도시의 위계상 봤을 때 3도심이 가장 높은 위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7광역 중심은 그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러한 곳과 같이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큰 그 어떤
앞으로도 집가 상승이라든가 개발의 압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지금 이 마포구청역에서 본다라면 상암 DMC나 마포 업무지역 같은 경우는 3km 정도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전거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직주 근접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CBD 지역은 한 7km고요. 여의도가 5km입니다. 모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권역에 있어서 일자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상당히 쾌적한 한강변이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5년에서 7년, 10년 내가 주택을 가져갈 때 좀 안정적인 어떤 주거 가치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이 지역에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내 집 앞에서 일어나는 개발 호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앞에 바로 이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두 정거장 가면 미디어 시티역입니다. 이곳은 지금 수색 상암 지금 역이 있는 곳인데 현재 이곳을 지금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을 하려고 하죠. 우리가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오는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다면 3도심이나 7광역에만 있는 곳입니다. 즉 어떤 그 지역의 거점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오면서 이 지상에 있는 철도는 지하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지상 위에 이제 이 상암 미디어 시티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그 컨벤션이라든가 이러한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지역의 가치가 일단 달라지겠죠. 바로 그러한 인접 수요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바로 이 DMC 복합 개발이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오래 미루어졌고 상암 DMC가 만들어진 지 이미 20년인데 이미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의 10년간 꾸준히 그래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이 상업 복합 개발을 하는 이 수색 역세권 지역 외에도 바로 인접해 있는 이 롯데 부지가 굉장히 큰 부지죠. 이 부지를 롯데가 사들일 때 사실은 2천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 2013년도에 매입을 한 것입니다. 쇼핑타운으로 매입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다시피 홍대 상권이 이어지면서 망원동이라든가 이런 데 소상공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 지금 롯데가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서부권의 최대 쇼핑몰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권 어떤 상생의 방향 때문에 자꾸 미뤄지다가 최근에 이제 이 수색 역세권 복합 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이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롯데백화점이 원래 여기에 쇼핑 시설들이 한 80% 들어오기로 했던 것을 지역 주민과 상생 차원에서 50%대로 낮추면서 문화 시설을 더 많이 추가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그 가치를 좀 더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이 상암 DMC의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랜드마크 건물입니다. 이 지금 상암 DMC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제 수색 역세권 사업을 해서 이 지상 위에 이제 컨벤션이나 문화센터가 들어오는 것이고 이 롯데 쇼핑이 이렇게 세 개의 부지로 크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DMC 랜드마크 건물 100층짜리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상암 DMC가 만들어졌던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까지 16년간 자꾸 미뤄졌던 사업입니다. 어떤 때는 50층으로 내려간다, 또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가 8.4 그 공급 대책 때 확정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100층으로 랜드마크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주거 비율을 20% 넣어서 여기에 2000세대의 주거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죠. 나머지 80%가 바로 업무, 상업, 문화, 컨벤션 이러한 것들이 이 랜드마크 건물에 들어오게 되니까 사실 이런 랜드마크 건물이 있는 곳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그 지역의 거점 지역입니다. 잠실의 100층짜리, 삼성동의 100층짜리, 그리고 용산의 100층, 그리고 서부권의 100층. 동서남북의 거점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지역에 인접해 있는 아직 미개발지인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주거지로서 상당히 안정적인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망원동에 위치한 아파트 매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 하면 수익형보다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시세 차익을 이끌어줄 수 있는, 견인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개발 호재인 거거든요. 개발 호재가 좀 강력한 게 그 지역에 하나만 있어도 그 지역 전체가 수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아파트 바로 인근의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말 큰 개발 호재를 바로 옆에서
품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강남 권역의 랜드마크 하면 삼성 떠올리실 거고 송파 권역에서 랜드마크 하면은 또 잠실을 떠올리실 텐데 그런 랜드마크인 곳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얼마나 있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이 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아파트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조금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곳에 위치한 아파트 살펴보고 있고요. 시세 차익이 기대가 되지만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2020년도에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가 9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망원동에 사실 이 서울의 중심부라고 할 수가 있죠. 망원동은 그러한 지역에 있는 24평 아파트가 현재 6억 8,500에 지금 남아 있는 거고요. 전세는 6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실투자금은 3,300에서 3,500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사실 망원동 실업부부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실거주용으로 사실은 가져가기에 상당히 안정적인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구권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곳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시세 차이까지 누려볼 수가 있는 아파트인데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에요.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이 아파트 현장을 보시게 되면 중문도 설치가 돼 있고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확인 필요할 것 같고요. 홈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 있고 사실 엘리베이터나 뭐 CCTV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도 꼼꼼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